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 있는 1964년생 부부입니다. 특별한 재산도 없는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퇴직을 하는 바람에 살 길이 막막합니다.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부모님 병원비도 들어가야 하고 딸아이 결혼도 시켜야 하고 남편이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가 있기는 한데 만 63세가 되려면 아직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 보니 국민연금이라도 당겨서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손해가 엄청 크다고 하던데 알베르토 쌤,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으면 손해를 많이 보나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국민연금을 당겨받아야 할지 아니면 늦춰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과연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아야 이득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고민하시는 연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바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입니다. 이렇듯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께서는 1964년생이시니까 만 63세가 되시는 2027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당겨받는 조기 노령연금과 늦춰받는 연기 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먼저 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고 1년에서 5년까지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연 6%씩 감액됩니다. 5년 당겨받으면 30%까지 감액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63세에 100만 원인 노령연금을 5년 당겨서 58세부터 받으면 30% 감액된 70만 원씩을 평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해가 큰 조기 노령연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해야 유리할까요? 1.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은퇴 후 생활이 어려우신 분. 2. 노령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에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는 분.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계산 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에 가장 불리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이 46만 1,250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간당간당하시거나 감액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조기 노령연금 신청으로 노령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연금을 늦춰서 받는 연기 노령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춰받을 수 있고 1년에서 5년까지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늦춰받는 대신 연 7.2%씩 증액됩니다. 5년 늦춰받으면 36%까지 증액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 63세에 100만 원인 노령연금을 5년 늦춰받으면 36% 늘어난 136만 원씩을 평생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이 큰 연기 노령연금은 어떤 분들이 신청해야 유리할까요? 1.
80세 이상 살 자신이 있으신 분.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2020년 기준 남자 80.5세, 여자 86.5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2. 어차피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신 분.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최대 36% 증액되는 만큼 기초연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시라면 수익률 좋은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3. 노령연금 시작 시점에 소득이 많아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에 해당되시는 분.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는데도 아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많아서 5년간 국민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시라면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피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4. 노령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이 없고 특별한 투자처가 없으신 분. 은퇴 후 매년 7.2%의 수익을 평생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기 노령연금은 꽤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 노령연금에 대해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처럼 어려운 사람들일 텐데 1년에 6%씩 감액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내가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당겨받는 건데 말이죠. 아무튼 현재 생활이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당겨받는 조기 노령연금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소득 재분배를 위해 의무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연 6%씩 감액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연기 노령연금은 연 7.2%씩 증액되고 있는데 빨리 받으면 적게 받고 늦게 받으면 많이 받는 것이 연금 설계상의 자연스러운 조치이겠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연금 소득의 양극화를 주장하는 현재의 증액 비율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당겨받는 조기연금, 늦춰받는 연기연금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각자 상황에 맞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